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법화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조명현입니다. 자, 조명현 비서가 오늘 또다시 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리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조명현 씨의 이 폭로 내용, 이것도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흐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폭로한 내용은요, 조명현 씨의 폭로 기자회견 육성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 법화 배임 의혹 사건에서도 지금 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요, 재판자리 공소사실에 대해서 성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성명을요, PPT를 통해서 이 검찰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을 했어요. 하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화영 변호인도 난리,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도 난리. 전면 부인은 뭐 항상 약방의 감출 좀 따라오고, 아니 재판장이 좀 성명하라. 그러니까 성명을 하는 방식이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PPT로 하든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영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공소사실 자체를 이제 성명하는 건데 뭐 그 이유는 뭐예요? PPT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우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기 훨씬 쉬워. 전파력이 세. 자,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오늘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PPT 성명을 두고요, 이제 판사도 살짝 좀 우직죽이 된 것 같아요. 별도로 재판부끼리 논의하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질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해달라. 이건 뭐 이제 옛날 같으면요, 그냥 성 PPT고 뭐고 그거는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간신히 검찰의 일부 성명이 있었는데, 야, 요것들이 말이죠,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거죠. 이 세상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북 송금 재판장도 7월에 추가적인 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수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이것들이요, 이 판사들이 전부 누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수원지방 판사들은 그래도 딱 강심장답게 재판 준비기일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제 이제 아주대학에서 대학생들하고 그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직전에 이재명의 테러 우역 글을 올린 전 범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지금 10대로 알려져 있어요. 10대 남성으로까지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갈수록 말이죠, 이런저런 의혹들이 자꾸 커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재판은 말이죠, 자,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되 무죄로 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라. 이거 아니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아서 그냥 무죄 때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대법관 비법조인을 하겠다, 이것도 접어드는 게 중도층과 부당층들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대한민국 법치주의 맞아? 이게 맞냐고. 이제 이런 의혹과 비판과 규탄이 커지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역풍이 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 그 길밖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법치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조명현 씨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 고기, 과일, 제사상도, 간식도 전부 다 법인카드로 썼다. 참 기가 막히죠. 야.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시간에는 자, 보시죠. 먼저 결제하고 결제 취소 후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합니다. 명절 선물이 고기, 과일도 법인카드, 제사상에 올릴 것들도 법인카드, 하물며 집에 필요한 자잘한 배터리, 간식 등도 다 법인카드, 명품 로션, 일체 샴푸는 개인카드 결제 후 공무원으로부터 계좌 입금 받았었던 일들,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개인 통장 지출 내역에 없는 매일 먹는 샌드위치와 과일들, 명품 로션과 일제 샴푸, 명절 선물, 제사용품, 그리고 업무 시간에 공간에 올리는 음식들은 무슨 돈으로 지출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쓰고 했단 말입니까?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국민이 혈세인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은 어느 한 공직자가 저와 그의 가족의 생필품이나 뱃속을 불려주기 위해 쓰여지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로 있었던 시절 불법 세금 유용과 법인카드 비리, 공무원의 사적 유용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전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 조명현입니다. 2021년 겨울 첫 제보를 시작으로 3년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저는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깨 통증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저는 수년간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월 23일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님의 법인카드 질문에 언론 플레이다, 조작 기소다, 쓴 일이 없다, 구체적 증거를 대보라,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라며 답했습니다. 그럼 죄가 없단 말입니까? 불법으로 사용한 일이 없단 말입니까? 무엇이 조작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언론 플레이란 말입니까? 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녹취, 사진 등 명백한 증거와 사실만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오직 공직선거법 하나만 배소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김혜경 씨 또한 2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소연과 김혜경의 잘못이지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경기도청에서 수개월간 이재명 전 도지사의 비서로서 해오던 일은 경기도를 위한 공적 업무가 아닌 이재명 전 지사와 김혜경 씨만을 위한 사적 업무들이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이재명 전 지사가 먹을 건강을 고려해 만든 일명 이재명 세트라 불리는 샌드위치를 사고 이재명 전 지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가 공간에 세팅해 두는 것을 시작으로 공간을 돌며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세탁물은 세탁소에 빨래할 것들은 세탁기에 넣어 빨래하고 입어야 할 셔츠, 양말, 속옷 등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부족하면 자택으로 가지러 가고 아니면 구매해 정리해 두고 로션은 얼만큼 사용했는지 욕실에 샴푸는 언제쯤 사다 놔야 하는지 그렇게 공간을 다 돌고 나면 김혜경 씨를 위한 샌드위치들과 과일들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메뉴들을 원하는 식당에 가서 주문해 이재명 전 지사의 자택 문 앞에 가져다 둡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시간에는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다음날 결제 취소 후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합니다. 명절 선물인 고기, 과일도 법인카드, 제사상에 올릴 것들도 법인카드, 하물며 집에 필요한 자잘한 배터리, 간식 등도 다 법인카드, 명품 로션, 일제 샴푸는 개인카드 결제 후 공무원으로부터 계좌 입금 받았었던 일들,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개인 통장 지출 내역에 없는 매일 먹는 샌드위치와 과일들, 명품 로션과 일제 샴푸, 명절 선물, 제사용품, 그리고 업무 시간에 공간에 올리는 음식들은 무슨 돈으로 지출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쓰고 했단 말입니까?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국민이 혈세인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은 어느 한 공직자가
자와 그의 가족의 생필품이나 뱃속을 불려주기 위해 쓰여지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아들 퇴원 수속과 집에 바래다 주는 일도 공무원의 일, 이재명 전 지사와 김혜경 씨의 불법 대리처방 의혹, 김영애 씨의 병원 의전, 경기도청에 있어야 할 관용차를 떡하니 자택에 두고 김혜경 씨가 사적 사용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저 혼자가 아닌 5급 비서관 배모 씨와 함께 사모님 팀이라는 이름 아래 한 팀으로 함께 했던 일들입니다. 김혜경 씨는 일반인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도 관용차를 사용할 수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볼 수도 없는 신분인데 사모님 팀이라는 명목하에 당연하게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들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개인의 사리서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일은 이재명 전 지사와 김혜경 씨만을 위한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개인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사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제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공무원과 세금이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고 오히려 법과 국민을 권력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은 배가 고파 편의점에 빵 하나를 훔쳐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시간 또한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의 기소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직접 겪었던 경기도에서의 비리만으로도 정치인의 자격을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도핑에 적발된 선수에게 경기를 뛰게 하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핑에 적발되자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올림픽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권력을 위탁받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보다 많은 애국심과 청렴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자가 사리사욕을 탐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손실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법위에 군림하고 권력으로 짓누르며 국민의 열쇠를 본인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이재명 후보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탄압받는 정치인, 일 잘하는 정치인, 서민의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으며 본인의 이득을 위해 본인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득권 세력이란 말입니까? 누가 지금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 마음의 상처도 많고 화도 나셔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꼭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좌우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정치도 있고 국민의 삶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6월 3일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동참하시어 투표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십시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치하라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거짓과 프레임, 가만히설이 아닌 진정성과 행동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제가 이미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 말을 이 조명현 씨의 이러한 이 폭로 회견을 제가 별도로 제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조명현 씨의 직접 이 육성으로 저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폭로하는데요. 훨씬 저는 전파력과 그리고 이해력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명현, 유동규 본부장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는 선거 전에 이런 유사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마다 말이죠. 그분들의 육성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현 씨의 발언 중에 말이죠. 그야말로 이게 법과 의혹, 일일이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아니, 어떻게 소고 제사상 같이, 이거 조상들한테 죄 짓는 일이죠. 차라리 조상들한테 상을 안 올리는 게 낫지. 조상들이 볼 때, 야, 이놈아, 너 지금 이거 네 돈으로 나를 정성껏 모셔야지. 왜 남의 돈으로 모셔? 아마도 저 하늘에 계신 조상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현 씨의 이 내용 중에 선거에 꼭 임해서 심판해달라. 자, 그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여러분께 심금을 울려주는 그야말로 호소력 있는 외침이 아닌가. 그래서 조명현 씨는 직접 당했잖아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분의 그야말로 가슴 울리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정말 저도 들으니까요. 저도 몇 번을 이걸 들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눈물로 끝낼 게 아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투표로서 끝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야말로 조명래 씨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외침. 자, 그래서 꼭 제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전파해 주십사.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아주대학을 방문하기 직전에 테러 위협의 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고 이제 봤는데 10대라고 합니다. 10대. 자, 그래서 이거를요, 10대인데, 요거를, 요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 경찰에서 특정을 하고 있는데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10시 51분, 그러니까 11시 아주대학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10시 51분에 올렸어요. 오늘 이재명이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칼로 찌르면 돈 드린다. 연락하기 바란다. 기억 이렇게 썼거든요. 요 사람을 지금 이제 자수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자수를 제출했고 그리고 자수 제출하기 전에 경찰에서는 신원을 이미 특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도 내용이 그래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사람을 이제 봤더니 이게 이제 방문하기 직전에 대학생 임명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청부 흉기 테러 청부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남성이고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남성 A씨. 그래서 어제 10시 55분에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린 기억 이렇게 이제 올려서 지금 협박 혐의로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변 위협 이런 사례는 없었지만은 일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요 내용은 이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전직 외교관들, 이게 조금 간단하네요. 전직 외교관 120명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저도 어제 참 조선일보, 야, 이거 참 한심한 신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믿다가도요, 좀 달라지네 하다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조금 왜냐면 태생적으로 조선일보가 이준석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 슬쩍 올려줘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저도 열받아갖고 보도를 안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도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는 게 좋겠다라는 글들이 그 주장도 국민의힘 안에 여권에 있다. 이러면서 누굴 인용하느냐? 조갑재를 인용해요. 이게 신문 맞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더 철저하게 절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제 외교관들 이재명 쪽으로만 싹 다 가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외교관은 거의 없다. 요렇게 무지하게 자세한 게 거기 뭐 제가 거의 아는 외교관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실명 거기 이제 이재명이 지지하는 외교관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문수를 지지하는 외교관이 없다. 그래서 저도 말이죠. 야, 이런 사실과 다른, 저도 이제 나라사랑 외교관 모임, 여기에서 성명도 김문수 제가 또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얼빠진 신문이 어디가 있나 했는데 조선일보 다시 절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란 듯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120명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어제 말이죠. 그 기사 쓴 그 기자, 이거 전직 외교관들 고발하십시오. 예, 전직 외교관들 고발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팩트가 다른 거거든요. 자, 의도적으로 이재명 띄우기 기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모임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공동대표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 이런 분들이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는 공직자로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과 공정성을 입증했고 본인의 청렴성과 개인적 신뢰도까지 더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외교를 지휘할 적임자임이 분명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책 조언도 했어요.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대한민국 주도로 대한민국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난 8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켜온 것은 한미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이 이유를 포함한 서방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 초석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제는 국가 이익의 개념을 전통적 개념에서 더욱 확대해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에 바탕을 둔 인류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 국가 및 혈연적으로 과거를 공유하는 국가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지선언에는요.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전재만 전 국정원 1차장, 정화태 전 오사카 총영사, 심윤조 전 의원, 신년성 전 LA 총영사, 김경근 전 뉴욕 총영사,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주 이 원로 대사 능력 있는 아주 신망 있는 대사들이 전부 다 이름을 올렸어요. 자, 질적으로 볼 때 어제 이재명 지지하는 외교관들과는 질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외교관 120명입니다. 절대로 어제 조선일보 이 기사 요거를 믿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요. 이게 이 기사를 누가 썼느냐면요. 이게를 지금 이하원, 이게 이제 외교부 출입 기자인 것 같아요. 이하원이가 이걸 썼어요. 61회 해가지고 썼는데, 이거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인데, 저도 이하원이 잘 알아요. 이거 이제 뭐 중견 이 기자인데, 이런 엉터리 기사를 썼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영환 기자를 고발하십시오. 예, 고발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